챕터 10. 군중 사이를 지나기는 힘들었다. 키라는 자신보다 키가 큰 토마의 뒤만 따라갔다. 토마는 무질서하게 소란을 떠는 어른들 사이로 몸을 밀며 가며 길을 만들었다. 키라가 아는 사람도 보였다. 푸죽한 주인은 다른 남자와 욕설을 퍼부으며 싸우고 있었고, 키라의 외삼촌은 무기에 무게를 비교하며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다. 키라는 남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었다. 그들은 여자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하지만 키라는 지금까지 남자들의 세계를 부러워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땀 냄새가 지독한 육중한 덩치들 사이에 끼인 채 그들이 서로 욕하며 소리치는 걸 듣다 보니 괜히 겁도 나고 화도 났다. 하지만 지금은 남자들이 서로를 확인하는 시기, 서로 힘을 뽐내며 큰 소리치는 시기, 사냥을 앞둔 시기가 아닌가. 매시 그 판에 끼어들러 치기를 뽐내려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머리숱이 별로 없고 팔에 피를 묻힌 사내가 다른 사람과 밀고 당기며 싸우다가 급히 빠져나가는 키라의 팔을 움켜잡고는 소리쳤다. 여기 사냥감이 있다. 그렇지만 다른 남자들은 모두 자기 싸움에 열중할 뿐이었다. 키라는 지팡이로 쿡 찔러서 사내를 밀치고 팔을 가까스로 빼냈다. 키라는 앞서가는 토마를 겨우 따라붙었다. 맷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광장까지 거의 도착한 상태였다. 토마가 조그맣게 속삭였다. 너는 이곳에 있으면 안 돼. 남자만 오는 곳이야. 사냥을 앞두고 있어서 모두가 야만인처럼 행동하잖아. 키라도 알고 있었다. 이곳이 여자가 올 자리가 아니라는 건 상스럽게 다투는 소리와 역한 냄새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키라는 다시 잡히지 않기만 바라며 시선을 내리깔고 머리를 낮게 숙였다. 저기에 막대기가 있어. 맷도 근처에 있을 거야. 키라가 조그만 개를 가리켰다. 막대기도 키라를 발견하고 굽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토마와 함께 군중을 밀치며 나아간 키라는 여전히 창을 들고서 뽐내고 있는 맷을 발견했다. 다른 아이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선 날카로운 창끝이 위험해 보였다. 맷! 키라가 야단치는 어투로 부르자 맷이 키라를 쳐다보고 빙그레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었다. 이제부터 나는 맷이야. 키라는 맷이 잡고 있는 창대를 움켜쥐며 화난 표정으로 소리쳤다. 맷, 너는 두음절이 되려면 아직 많이 남았어. 토마, 이거 받아. 키라는 맷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토마에게 조심스럽게 넘겨주었다. 아니야, 이제 두음절이야. 여길 봐, 근육도 생겼다고. 맷이 웃으면서 자랑스럽게 말하더니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 두 팔을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키라는 맷의 팔을 보았다. 무엇을 넣었는지 팔 아랫부분이 두툼했다. 그게 뭐니? 키라는 이렇게 묶어서 코를 찡그렸다. 냄새가 지독해. 키라는 그걸 잡아당겨보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맷, 이건 습지에서 자라는 풀이잖아. 냄새가 정말 지독하구나. 이걸 몸에 붙인 이유가 뭐야? 키라는 맷이 가슴에도 풀을 붙여 넣은 것을 보았다. 토마가 어떤 사내에게 창을 넘기자 그 사내는 아주 좋아하며 창을 움켜잡았다. 토마는 키라의 두 손에 잡힌 어깨를 빼내려고 몸을 비트는 맷을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꼭 야만인 아이처럼 보이는구나. 네 생각은 어때, 키라? 이제 맷에게 욕실을 구경시킬 때가 된 것 같아. 저의 몸뚱이를 깨끗하게 해서 두음절 이름을 닦아낼까? 닦아낸다는 말에 맷은 몸을 더 열심히 비틀며 벗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토마와 키라가 꼭 잡고 놓지 않자 마침내 맷도 포기했다. 맷은 토마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군중 위로 우뚝 솟아올랐다. 이제 창의 마력에 빠져들던 마음은 사라졌다. 맷에게 화나던 어린 숭배자들도 흩어졌다. 여긴 야만인 아이나 쉰다. 시끄러운 군중 위에 자리 잡은 맷이 외쳤다. 하지만 맷을 쳐다보거나 이쪽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키라는 발밑에서 막대기를 발견하고 군중의 무자비한 발에 짓밟히지 않도록 들어올렸다. 그러고는 한 팔로 개를 안은 채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며 토마의 뒤를 따라갔다. 세 사람은 군중을 옆으로 끼고 돌아 조용한 건물 복도로 돌아왔다. 맷은 막대기와 함께 토마의 욕조에 들어가서 토마가 무자비하게 몸을 문질러 댈 때마다
찡얼거리며 불평했다. 키라는 그 소리를 듣고 빙그레 웃었다. 머리카락은 아는데 숨막혀 죽겠어. 도마가 헝클어진 머리 위로 물을 퍼붓자 맷은 악쓰며 항의했다. 마침내 맷의 얼굴은 얌전한 분홍색으로 바뀌었다. 맷은 머리를 수건으로 휘감고 깨끗해진 몸을 담요로 감싼 채 두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막대기는 막 개울에서 놀다 나온 것처럼 힘차게 몸을 흔들고 나서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사람이 던져준 음식을 물어뜯느라 바빴다. 맷은 손을 코에 조심스레 갖다 대고 킁킁거리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비누 냄새 끔찍해. 하지만 음식은 마음에 들어. 맷은 음식 접시를 다시 채웠다. 저녁 식사 후에 키라는 맷이 시끄럽게 내뱉는 불평을 무시한 채 머리를 빗겨주었다. 그런 다음 맷 앞에 거울을 갖다 댔다. 키라 역시 이곳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거울을 처음 알게 되었다. 거울로 보는 자기 모습은 그동안 개울물에 비춰본 자기 모습과 완전히 달랐다. 맷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게 재미있는지 코를 찡긋거리고 눈썹을 치켜뜨며 스스로를 살펴보았다. 이를 드러내고 거울에다 지저대기도 했다. 그 바람에 탁자 밑에 자고 있던 막둥이가 깜짝 놀라 펄쩍 뛰었다. 그러다가 맷이 점잖게 선언했다. 나 정말 용감해. 형이 나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지만 아주 용감히 싸워서 살아났어. 마침내 두 사람은 맷에게 다시 누더기 옷을 입혔다. 맷은 제 몸을 내려다보더니 키라의 목에 걸린 가죽끈을 잡아채며 소리쳤다. 놔줘. 키라는 화를 내며 목을 뒤로 당겼다. 그러지 마, 맷. 키라는 목걸이를 붙잡은 맷의 손을 부풀며 다시 말했다. 잡지 마.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부탁을 해. 부탁했잖아, 놔줘. 라고. 맷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반박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앞으로 예의에 대해서 배워야겠구나. 맷, 어쨌든 이건 너한테 줄 수 없어. 이건 나한테 아주 특별한 물건이라고 했잖니. 선물이라 그랬어. 그래,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누나네 엄마가 누나네 아빠를 제일 좋아했구나. 맷의 말에 키라가 웃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엄마는 그 전부터 아빠를 제일 좋아하셨어. 나도 선물 받고 싶어. 선물 같은 거 한 번도 받은 적 없단 말이야. 토마와 키라는 빙그레 웃으면서 맷에게 부드러운 비누를 하나 주었다. 그러자 맷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걸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맷을 돌려보냈다. 사냥 준비로 시끄럽던 남자와 무기들은 모두 사라진 후였다. 두 사람은 조그만 아이가 그 뒤를 따르는 개와 함께 아무도 없는 광장을 지나 어둠에 쌓인 밤으로 사라지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토마와 둘만 있게 되자 키라는 천조각에서 나온 경고의 느낌을 토마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다. 천이 내 손에 느낌을 보내. 여길 봐. 키라는 주저하며 설명했다. 천조각을 주머니에서 꺼내 밝은 빛에 비추었지만 천조각은 조용했다. 일종의 평안과 침묵이 쌓여 있는 것 같았다. 조금 전까지 내보내던 긴장감 같은 건 전혀 없었다. 하필 이 순간에 단순한 천조각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키라는 실망스러웠다. 토모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안해. 지금 여기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나도 알아. 하지만 가끔씩 토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 느낌은 너만 느낄 수 있을 거야. 자, 내 나무 조각을 보여줄게. 토모가 장비를 두던 작업대 위에 선반으로 가더니 손에 딱 들어갈 정도로 조그맣고 색깔이 밝은 소나무 조각을 꺼냈다. 복잡하게 조각한 형상을 뒤섞여 정교하게 장식한 작품이었다. 키라는 깜짝 놀라 물었다. 아주 어릴 때 직접 조각한 거야? 그렇게 놀라운 작품은 처음이었다. 토마의 작업대에 놓인 상자와 장식들도 나름대로 아름답긴 하지만 이 조그만 조각에 비하면 너무 단순했다. 토마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조각을 시작하긴 했어. 장비 사용법을 배우는 중이었지. 그래서 남아있는 이 조그만 나무를 가지고 장비를 연습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게 토마가 망설였다.
그러면서 아직도 신비가 풀리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나무 조각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키라가 물었다. 장비가 저절로 조각했어?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천을 가지고 연습할 때도 똑같았어. 그래서 나는 그 천이 너에게 말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 나무도 똑같은 식으로 말하거든. 손으로 만지면 느낄 수가 있어. 때때로 이 나무는 너에게 경고하지. 키라는 창을 움켜쥔 맷을 보았을 때 천조각이 일으킨 위기감과 긴장감을 떠올리며 물었다. 토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응. 그리고 나를 진정시켜 주기도 해.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아주 어렵기 때문에 외롭고 무서울 때가 많았어. 하지만 나무를 쥐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아주 차분한 느낌이 들었지. 맞아. 이 천도 그렇게 나를 진정시킬 때가 있어. 나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너처럼 겁이 많이 났어. 모든 게 낯설었거든. 그런데 이 천을 잡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야. 기라는 토마가 아주 어린 나이에 협의의 건물에 들어와서 사는 기분을 어땠을까 잠시 생각한 다음에 말했다. 나보다는 네가 훨씬 어려웠을 것 같아. 너는 혼자였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잖아. 잠에서 아저씨도 매일 찾아와서 내가 한 작업을 살펴봐. 게다가 복도만 걸어가면 네가 있으니까. 두 친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윽고 키라가 천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내 방으로 가야겠어. 할 일이 많아. 맷을 도와줘서 고마워. 그 애는 정말 버릇없는 꼬마야. 그렇지 않니? 토마는 자신의 조각 작품을 선반에 올려놓다가 빙그레 웃으며 맞장구 쳤다. 끔찍하게 버릇없지. 키라와 토마는 꼬마 친구에 대한 따스한 애정을 느끼며 함께 큰 소리로 웃었다.